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에 있죠.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 51일 만에 노사 타결이 됐습니다. 임금 30%를 올려달라. 지난 5년 동안 올리지 못한 것 노조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공권력 투입까지 나왔고 10조여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입니다. 이 공적 자금만이 아닙니다. 대우조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고용 효과라든지 그 협력업체들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공권력 투입이 되는 부분이냐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잘 타결이 됐다, 해결이 됐다.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이게 지금 10년이 넘게 사실은 대우조선에 끌려온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어느 정권이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이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공권력 투입 부분도 그렇고 대우조선 공적 자금 이제 정리해야 된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노조가 하청노조가 어려운 점을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 어려운 점은 알지만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 민주노총 산하에서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또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파업을 일으켜서 53일 동안 파업, 눈에 보이는 손실만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타결은 됐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파업을 했었어야 하느냐. 그 막판까지 매트리스를 깔고 공권력 투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끌고 왔어야 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민주노총에 코가 끼어있는 민주당이 민주노총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의 수위입니다. 이런 정도의 공격은 이게 지금 대우조선이 무너지게 되면 민주당은 온전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대우조선에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이게 지금 미칠 영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민주당이 국가를 생각하는 공당이냐라는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죠. 그럴 때는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비판한다든지 사측을 비판한다든지 정부의 대응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룰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 일관된 뚝심이 대우조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 정말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어 스태핑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참을 만큼 참았다. 공권력 투입도 충분히 예견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 초기에 화물연대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를 좀 했죠. 경제 때문입니다. 경제.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경제를 볼모 삼아서 또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이런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정치 파업의 성격이 짙은 것입니다. 임금 4.5% 노조 승계 이런 부분으로 합의를 하고 8천억 원의 실질적인 지금 손실이 난 부분, 민형사상 책임 당연히 사측에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난 다음에 사측이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노조 입장을 좀 참고를 해줍니다. 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하청노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감옥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어서 좀 사측이 양보를 하기도 하는데 이 그냥 언제까지 넘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노조의 책임감 부분입니다.
8천억 원의 손실, 눈에 보이는 손실일 뿐입니다. 조선업체, 대형 조선업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조선업체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외국에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납기 기한을 지켜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제대로 된 배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이 국제적 신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조 파업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국제적 신뢰도가 툭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조선 경기가 몇 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좀 조선 경기가 돌아오면 그래도 우리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의 많은 문제들을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적 자금 부분, 이 고용 부분,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일으켜서 51일 동안 그렇게 버티고 불법 파업이지 않습니까? 불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논쟁거리입니까? 이 노조가 져야 될 민형사상 책임, 이 부분 사측이 쉽게 양보해줘서는 안 된다. 물론 뭐 이 그대로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그대로 책임 다 물으면 하청 노조 지금 뭐 모두 다 지금 다 빚더미에 앉고 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다 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의 태도, 여야로 나뉘어서 정쟁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파업으로 또 윤석열 정부 탄핵해야 됩니까? 대우조선 파업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뭐 탄핵 안 해도 됩니까? 말을 하고 정치권에서 그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수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정치는 그건 정말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스태핑을 하면서 뭐 휴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휴가를 가긴 가야 하는데 대우조선 파업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는 데가 저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별장이 있는 대우조선이 있는 곳이죠. 거제 저도밖에는 없습니다. 저도도 절반 이상은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청남대에 뭐 다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저도밖에 없는데 휴가 뭐 저도 이야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필 그 저도가 거제도에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대우조선과 엮어지게 된 것인데 대우조선 저렇게 파업하고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떻게 휴가를 간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그걸 또 꼬투리 잡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뭐 갈 때라고는 경남 거제 저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식스홀이죠. 조그마한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래도 골프도 좀 치고 산책도 좀 하고 남해안 바다도 보면서 좀 답답한 가슴을 좀 툭 트이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도 송은재TV를 통해서 공권력 투입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노사 타협을 갖고는 민주당도 집권을 해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뭐 사실은 협박도 있고 그 뒤로는 또 물밑에서 협상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약속도 해주고 음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그거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는 정당입니까? 민주당이 좀 공당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격을 해서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참아야 할 것이 있고 공격을 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해야 될 것이 있고 말을 가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지 못하면 그건 정치가 아닌 겁니다. 그건 당의 존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을 없애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말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잘 타결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은 있지만 그래도 큰 가닥은 잡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가를 갈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